어제 국회 그 현장, 그러니까 긴급 현안 질의 그 장면만 보더라도 지금 여야의 분위기를 확실히 읽을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어제 그 긴급 현안 질의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, 상징적인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. 부끄러운 자네지. 부끄러운 줄 알아? 국민들 의견을 불식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. 다 조용히 하시고 양쪽 다 조용히 하십시오. 한마디로 야, 의원 배치 떼고 윤석열 결혼할 수 없다. 본인 재판이라도 빨리 받으세요. 국회의원으로 자, 조용히 하시고 질문 답변 들어갑시다. 인사 안 하세요? 인사 안 하세요? 나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. 많은 생각이 들죠. 근데 일단 주고받는 대화의 수준이 높진 않아요. 확실한 건. 구장구장님. 네. 정당 지지도 이게 12월 셋째 주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특히 국민의힘이 한 3주 만에 10%포인트가 올랐습니다.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? 네. 그 12월 셋째 주와 1월 둘째 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12월 27일에, 그러니까 12월 셋째 주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겁니다. 예.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일을 했는데, 그런데 그 권한대행 신분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을 두고 그걸 이유로 삼아서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까지 또다시 탄핵을 한 겁니다. 그 시점 이후에 그 여론의 기류가 일부 변해서 예.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것이 과연 탄핵 사유가 되느냐, 이런 여론이 어떻게 보면 여당 지지층에게는 결집하는 이유가 됐고 야당에게 그 지지를 보냈던 이 중도 성향의 그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너 지나치게 탄핵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, 이런 실망한 이 지지층이 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율은 다소 하락하고 이 여당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여당의 실망한 지지층은 오히려 야당의 계속된 이 탄핵에 따라서 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한 거 아닌가, 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다소 내려갔고 다소 올라간 것도 아니고 큰 폭으로 올라가고 떨어졌어요. 48대 24 두 배 차이였는데 지금 거의 붙었어요. 36대 34. 10% 떨어지고 10% 오르고. 뭐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 책임론도 나왔습니다만 조급한 민주당이 계속 과하게 밀어만 붙였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. 사실 민주당이 초반에만 대통령 지지율이나 혹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지율 보수층 결집한다고 했을 때는 대수롭지 않고 여론조사가 이상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많이 반복했었거든요. 오늘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예, 뭐 실제로 보수 지지자들이 뭐 결집하고 있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집하고 있는 것이 뭔가 무슨 정당한 어떤 콘텐츠나 내용을 가지고 결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, 부정선거에는 뭐 중국이 뒤에 있다, 뭐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결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그 유지되고 있는 결집은 제가 보기에는 곧 무너질 것이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박성미 소장님, 진짜 개인적으로도 조승래 수석대변인 말처럼 가짜 정보로 보수층 결집하고 그냥 무너질 거라고 보세요? 저는 일단은 지금 그 여론조사 상에서 보수 지지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일부
과표집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보수층 입장에서는 특히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예. 어떤 지금 보수의 위기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더 자리를 굳건하게 잘 지켜야 된다. 아마 이 생각이 있을 거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더 집회에서도 보다 격렬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그 집회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참석해가지고 절을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이런 그 강성 지지층들을 독려하고 추동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대통령은 뭐 유튜버들한테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더욱더 결집하고 있는 국면은 만들어지고 있으나 사실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저는 이 부분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모두가 사실은 12월 3일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 장면을 봤고 대다수의 뭐 중도 무당층 국민들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사리 분별은 분명히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예. 지금 이런 보수 정치인들이 이 보수 지지가 예. 올라가고 있다. 이것만으로 여기에 부안외동에서 움직이는 거야말로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뭐 단기적으로 모이는 거다. 지금 국민의힘에 뭐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 왜 보수층이 결집하냐 뭐 이런 의문을 민주당 쪽에서 제기하고 여론조사 자체 문항도 뭐 꼬집고 있긴 한데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.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1, 오세훈 7, 홍준표 7, 한동훈 5.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. 그 이현정 의원님. 네. 절대 찍고 싶지 않은 대권 후보 이재명 42, 홍준표 16, 오세훈 9. 그러니까 결국 이게 반 이재명 전선과도 영향이 적진 않은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사실 뭐 한남동 앞에 계신 분들이 그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? 그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전국적으로 표집하는데 얼마나 차지하겠어요. 자꾸 민주당이 거기 핑계를 대고 이 잘못된 조사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민심을 정확히 읽지 못하는 겁니다.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호감도가 사실은 같은 여론조사에서 예전에 대선 때보다도 더 떨어졌어요. 아니 지금처럼 야당이 좋은 환경이 있을까요? 대통령이 정말 위헌적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저렇게 됐죠. 탄핵 소추까지 됐죠. 지금 뭐 여당 뭐 질의멸렬하죠. 자 이런 상황에서 압도적인 지금 이 단일 체제가 있는 이재명 대표 지금 뭐 거릴 게 없습니다. 그런데 왜 떨어지죠?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.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이제 12월 3일에 대한 기억들은 조금씩 없어져요. 자, 그다음에 지금 기억은 뭐냐면 야당의 지금 행동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 예. 즉 한덕수 대행도 탄핵시켜 최상목 대행도 흔들어 그런 지금 환율은 지금 150선, 1,500선까지 가.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발목 잡고 있어.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정말 나중에 이 대통령까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 뭉쳐지는 거거든요. 알겠습니다. 제가 거듭 이야기했지만 지금 야당은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.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돼요. 다 갖고 있잖아요. 뭐 안 가진 게 뭐 있습니까? 예. 근데 자꾸 저렇게 지금 국정을 흔들어 버리면 거기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.